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이어 말하기 56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조촐한 박수가 나왔네요. 네, 오늘 이어 말하기 손님은 저희가 광장에서 익숙하게 뵀던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단법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차준원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 적을 때도 이름 참 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단체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소속 단체를 말하니까 길다라는 느낌도 들고 좀 올드하다는 느낌도 막 방금 들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1998년에 DJ 국민의 정부 출범하고 한 2, 3년 차 된 후죠.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화운동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다가 희생당한, 특히 열사가 되어서 산화하신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정신적 유산으로 기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한 10년 동안 사실 이러한 작업들을 사실 저희가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한계와 저희들의 한계로 인하여. 새로운 광장이 열렸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각오까지 밝혀주셨네요. 저희와 만난 거는 광장에서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만났는데요. 그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이미 저희 사전에 하긴 했습니다. 저희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봐요, 여기. 죄송한데 이게 핸드폰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안 돼?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서 네. 제가 이거 뺏어 그런가 이거 빼져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저 이게 살게요. 배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깜빡깜빡 했는데 괜찮아요. 너는 상관없어요. 이거 꽂으세요. 저 빼도 돼요. 괜찮아요. 패턴만 빼주시면. 근데 저도 이거 충전하면서 아니면 하세요. 나중에 우리 뻑님한테 잘 해가지고 편집된 유튜브로. 충전하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네. 이게 아. 너무 배터리가 조금 있어서. 그냥 일단은 방송 시작하고 나중에 그냥 적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가볼까요, 와이파이? 바로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할게요. 네네네. 그걸로 거기다 아끼고. 네네 그냥 제가 하면 불안정하니까. 할게요. 네. 3, 2, 1. 네 하시면 됩니다. 다시. 와.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야. 네, NG가 나서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이어 말하기 56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되고 저희가 유튜브로도 올릴 거라서 저희가 지금 녹화 중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차준원님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단법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차준원 이사입니다. 네, 저희가 그 단체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려고요.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단체는 2000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제야 시민사회단체 50개 단체하고 회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DJ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던 일들이
기대에 못 미치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열사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투옥됐던 민주화운동 실천 가족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50개 단체가 올바른 열사의 정신 계승과 의문사의 진상 규명과 그리고 후대의 기록과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출범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와 만난 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올 정말 추웠던 겨울에 삼성과 재벌 문제, 그죠? 그 때문에 저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냥 먼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만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농성장을 찾게 되었는지, 왜 하필이면 반올림 농성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약칭 우리 개승연대의 상임 활동가는 아니고요.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먹고 사는 생계 이 사업장이 강남 이 역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를 라이브로 했잖아요. 직원들하고 이 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를 보려 하는데 일부가 좀 산만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정말 광장에서 함께 이렇게 해왔던 동지들과 함께라면 더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용은 100%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반올림 농성장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서 이재용도 정말 올 겨울에는 굵직한 기쁜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청산, 과거청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준비된 질문인가요? 저희가 사전에 리허설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역사가 바로 서야 미래가 바로 선다라는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기근한 예로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정을 사실 이거는 여성 인권의 문제, 전쟁 범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 이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외교적인 불편함 이 정도로 그냥 치환시켜서 그런 합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길게는 박정희 전 유신 정권의 그런 산물이기도 한 것이죠. 미완의 한일 관계를 재정리하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내는 것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죠.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던, 특히 피해자 단체나 위안부로 정말 끌려가셔서 그렇게 여생을 지금도 광장에서 외치고 계시지만 오늘 또 수요일이네요, 마침. 오늘도 수요 집회가 있었죠. 그런 문제를 피해자한테 문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리고 그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원하고 연대해왔던 이런 단체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것 역사청산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깝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피해자들의 마음과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을 때 저희도 이 농성장에서 우리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삼성에서 해결됐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나요? 네, 삼성지역법 문제가 해결됐다고 가해자인 삼성이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그걸 믿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지 다시 과오가 다시 저지르지 않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공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과거사를 자기가 규정해버리고 청산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 그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유신의 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무관치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순간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 그렇다라는 판단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역사의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1998년도에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 청산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라도 해나가자라고 이제 결의하고 단체를 출범시킬 때도 사실은 오늘 반올림 농성이 황유미 뭐 10주년, 그 다음에 오늘 568일 이렇게 장기 노숙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국회 앞에서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님들이 422일이라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런 그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약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게 바로 그 422일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역사청산이 우리 단체들이 좀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 두어 달 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1월 달에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 용기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그 투쟁의 결과로 이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차준원 씨도 그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현재의 오늘의 또 어떠한 또 문제가 생기는지 또 뜨겁게 보시다가 반올림까지 결합을 해서 같이 피켓도 드시고, 그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과거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곳에서 역사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는 조금 많은 기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과 안전, 건강 이런 데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색다르다, 그러면서도 우리랑 정말 무관치 않은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혹시 준비한 얘기가 있다면 조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오늘 그 역사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넓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함께 했던 광장의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면 좀 올드한 아젠다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 벚꽃 대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역사 문제를 언급하는 후보나 그런 토론, 그런 주제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우리가 그 정말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과거사 기본법, 이걸 통과시키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 이건 뭐 짧게 얘기해도 전국의 168개 지역에서 약 한 7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것은 뭐 재판 없이 그냥 정치범으로 전쟁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보도연맹 특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 다 그냥 가득 데려다가 전국에 있는 그냥 골목골목에서 다 집단 학살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진화위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전국에 신고 접수받은 게 한 168개 지역에서 한 70만 명이 민간인이 학살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얼마 안 된 이야기이거든요. 제주 4.3만 하더라도 1947년도에 군경이 제주 시민을 3만 명 이상 학살하거나 희생시킨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한국 전쟁기에 또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한 70만 명 이렇게 공권력이 전쟁의 와중에 민간인 학살한 건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함께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피해자들한테 사과와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가 정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평화와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그런 학살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미래를 좀 같이 안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듣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그 청산해야 될 과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에는 정말 많은 이들의 죽음, 아직도 풀지 못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삼성 직업병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는 부분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죽을 수 있구나, 살고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 부분이거든요. 변치 않은 이 문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시대가 여전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그리 발전했다, 진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벚꽃대상 이름은 예쁘긴 한데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자별적이고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이 대선 후보들로부터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걸 보노라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대선 토론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들마저도 이 사회의 그 소수자, 마이너리티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그 성소수자 및 인권 소수자,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적폐 세력 중에 하나였던 그 당에 소속한 후보는 마치 이 광장이 적폐인 양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적폐가 쌓였던 것이 전교족 또는 강성노족, 종북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듯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경악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는데요. 귀족노조는 고사하고 정말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조차 없는 이 삼성, 정말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노동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냥 경찰력, 군대 동원해가지고 정말 쓸어버리고 무참히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 3% 아니면 그 소수가 되는 그걸 노조들의 뭔가 조금 임금이 높다고 하여 그것을 귀족이라고 또 딱 이게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또 답답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 그 모습도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소수자 문제들도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친구이자 동료이자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소수자이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다 소수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차별은 하진 않지만 한복판에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모순적인 말들을 이렇게 해댔는지 지금 인권단체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해서 지금 내일도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열리고 이 시각에도 지금 경찰서 앞에서 문화제도 한다고 하는데요. 비단 그냥 그 후보들만의 인권 감수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벌, 삼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삼성과 재벌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지금 활동하고 앞에 소개해주신 곳 말고도 지금 결합하고 있는 곳이 퇴진행동의 재벌 총수 구속 특위에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광장이 열리면서 저는 사실 이제 1차 촛불 집회 직전 날 광장에 새벽에 있었는데요. 야, 오늘 밤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굉장한 그 에너지를, 제 몸에서 오는 에너지, 그 정세가 주는 그런 그 에너지를 제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누적되면서 저는 처음에 이 광장에 나온 여러 부문과 계층 조직이 있겠지만 학생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도 1987년 6월 항쟁 광장을 경험하고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하는 것, 후배들에게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정말 그들이 몸으로 깨치면서 광장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렇게 전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함께 참여하게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그 세대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을 광장에서 찾게 되는 것, 이거를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청소년들이 그 이후에도 자기 지표를 해내고 자기 행진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 정치 세력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짧은 순간에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노동과 자본의 대립. 이것 속에서 피해가 발생한 여러 피해자 단체와 개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재벌의 문제,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 경제적 지위,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권력, 이것들을 이번에 그 해소하고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동지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여기 결합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 있다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영광일까요? 어떤 영광일까? 모르죠. 뭔데요? 재벌구속특위 여기 이 근처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명칭과 관련해서 그때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제 재벌특위로 하자, 약칭. 네. 그래서 제가 재벌 구속특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슬로건이 명확해야,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야 그것이 또 광장에서 슬로건으로서 또는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로서 달성될 수 있는 거니까 구속특위를 해야 된다. 재벌 구속특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루셨잖아요. 예, 이뤘습니다. 이재용 구속, 저기 보면. 그래서 그때 동지들한테 물었어요. 네. 박근혜는 구속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동의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전국에서 이재용이는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동지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처벌은 될 것 같은데 구속은 좀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속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규정하고 그렇게 광장에서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하면 현실이 된다. 정말 현실이 됐죠. 굉장히 기쁜. 네. 아유, 그러셨군요. 어유 박수. 정말 기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체 조직이 뭐 분노를 조직한다는 게 대체 뭐야? 왜냐하면 그 삼성 앞에 1인 시위를 하러 가다 보면 그 직원인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시위하고 있다고 시끄럽다고 우리한테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집회 시위조차도 돈으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조직을 하거든요. 그런 것만 경험을 하다 보니 분노를 조직하는 게 대체 뭐야? 대체 어떻게 이런 광장들이 움직여 대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동지가 대체 그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이렇게 고용하고 부리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열정을 다해서 무엇을 함께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기쁨은 과연 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막 최근에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한가 봐요. 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쁨이 있을 텐데 돈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광장을 앞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청소년 얘기하셨는데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 광장에서 아마 그렇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낸 거는 청소년들의 용기도 있고 목소리도 되게 컸지만 그 차별과 혐오가 없는 광장을 열자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되게 힘이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저희한테 그런 차별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혐오적인 발언하지 마세요. 저희도 주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고 서로가 이렇게 호응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의 투표. 선거권이 없더라도 그죠? 정말 기대됩니다. 누가 뽑힐지, 어떤 후보가 뽑힐지. 저는 전체 실제 유권자들의 결과보다도 청소년들이 어떤 후보에 표를 많이 줄지가 정말 궁금하고, 네, 선거권도 반드시 그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광장에 참여하면, 그 청소년들이 광장에 참여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이것을 경청을 하고 호소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그 법과 제도로 바꾸는데 주변에서 어른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좀 하고, 이런 소통의 통로가 좀 필요했는데 사실은 갇혀 있었던 거죠. 우리 치열한 입시에도, 그 다음에 자기 스펙 쌓기 바쁜 우리 청년들, 자기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에 그냥 숨만 쉬고 있었을 뿐 정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장이 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주지 않았나. 내가 지금 갇혀 있으나 이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몸으로 또 인지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에너지를 더 긍정적인 방향의 에너지를 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사회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이재용을 구속시키고 여러 활동의 결과를 내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내가 몸에 체감할 만한 그런 변화를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을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는 세워지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서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는 되었으나 내 꿈을 아직 말하기에는, 그리고 내가 그렸던 그런 결과로서의 사회는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좌절이 있을 텐데 그럴 건 아닐 것 같고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더디지만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승리한 그 경험은 정말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 발걸음이 될 것 같고 디딤돌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농성을 한 게 벌써 1년이 넘고 568일이 됐잖아요. 저희도 정말 체감을 해요. 촛불이 열리기 전과 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식사로 이렇게 가끔 식당에 가면 삼성 직원들의 이렇게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이건희, 이재용에 대한 성역화, 절대 구속되면 안 돼. 우리의 총수는 절대 지켜져야 돼.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삼성 사내방송, 삼성의 거짓 그 가짜 뉴스를 하는 그 삼성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자신들만의 생각을 정립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영향이 없더라도 앞으로 정말 서서히 이거는 변해가는 거구나. 너무너무 저는 희망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광장의 힘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지. 삼성이 사건 초기에는 뭐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했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도 사실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체제 개선할 거라고 저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노하면서 삼성 저 본사 사옥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 얘기도 하셔야 될 텐데.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제가 제 몸에 난 상처, 멍든 자국 이런 거 다 증거로 저도 남겨놨는데요. 혹시 삼성에서 침입이다 그런 걸로 또 하면 저도 증거를 나눠서 맞고소하려고 데뷔를 했었는데 저도 몸에 타박상 멍 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로부터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받아서 성장했거든요. 사실은 국민 경제가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경제가 위기라고 할 때도 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은 항상 재벌 기업 옥죄지 마라. 대한민국 경제를 몇 %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 경제 몇 %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이 또 사회 각각 언론이면 언론, 정치, 검찰, 모든 조직에 파견된 장학생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이게 목소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돈으로 산 여론뿐만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내는 목소리가 그냥 일반의 사회적 요구로 그냥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삼성이 반성 없이 이제 왔던 거죠. 사실은 다 가졌지 않습니까? 삼성은 다 가져서 심지어 불편하지도 않아요. 삼성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완전체인 거죠. 완전체 삼성은. 그러나 이런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을 그냥 미국 같은 데서 삼성이 만약에 존재했다고 보면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를테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그런 법 하나만 있는 나라에 삼성이 가 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 대기업들 다 그런 요인입니다. 옥시와 같은 가습기 피해 살균제 그거 판매하는 그런 회사 외국에 가 있었다? 존재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수조 원의 피해 배보상해야 되는 문제이고 처벌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총수들은 당연히 구속되는 문제이고. 맞아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죽었어요. 삼성 반도체와 LCD에서만 저희가 지금 제보받은 수예요.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79명이 돌아가셨다는데 저희가 이곳에 1층에 지금 들어가신 분 삼성 홍보관은 아니셨잖아요. 본관에 그때 들어가셨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 홍보관이 관광 명소인지 이곳에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이곳에 견학을 많이 와요. 그러면서 이곳을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홍보를 보는 거죠. 삼성의 명과 암을 이제 동시에 보게 되는데 좀 전에도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던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유럽 국가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쓰던 삼성 핸드폰, 부끄럽다며.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드렸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라는 그 영어로 된 방진복 소녀와 함께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요. 이거 붙이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한 분은 또 영국의 분이 이제 런던에 곳곳에 붙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궁금해요. 런던 어디다가 또 붙이셨는지. 많이 좀 알고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거 멈춰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선진국에서는 그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삼성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은 자기 사내에 노동조합이 없다라는 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반올림에 말씀하신 대로 79명의 사망자, LCD 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죽은, 그리고 수백여 명의 지금 제보된 그런 숫자, 이런 걸 보면 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던 사실은 기업 살인이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사내에 이렇게 장기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내의 감시체계가 일부 작동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러한 결과물이기도 한 것인데, 노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국제 ILO나 이런 데서도 삼성 노조 없는 거 문제 제기하고,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다, 여러 군데서 지적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잘못된 노사관, 잘못된 기업 윤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책임,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사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삼성이 조금 자기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반올림 지금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들 이 건 삼성이 반성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첫 계기의 첫 단추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굉장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 되었고, 이번에 특히 촛불 광장에서 그리고 이재용 구속과 함께 이 반올림 문제 굉장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삼성이 바로 이런 문제를 첫 번째로 삼성 기업 일구는데 희생했던 이런 노동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배보상하면서 대화하고, 이 문제로부터 삼성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촉구합니다, 삼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당신들 책임져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반올림과 대화하자고 먼저 삼성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묵혀놓은 거는 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의 대화에 임해줄게,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저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왜 그것이 그렇게 싫은지 아직까지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네요. 이재용 씨한테 제가 팁을 하나 주려고 그래요. 그 변호인단한테도. 사실 이제 재판 하잖아요. 재판. 네네네. 예. 잘 들어야겠네요. 네. 1심 재판 이제 특검법상 이제 3개월 내에 1심 끝날 것이고, 2, 3심 이렇게 가면 네. 사실은 이 반도체 노동자들 이 반올림의 문제를 삼성이 대화로 사회적인 화해와 과거 반성 차원에서 삼성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실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법원에 재판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좀 얻어내면서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메시지를 줘가면서 하면 이재용 본인의 재판에도 뭐 유리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10년 동안 안 했던 거 이참에 좀 하겠다는 결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 보이면 재판부도 조금 변할 테고, 저희 피해자들도 저희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올 겨울 내내 추위 속에서 나가서 이재용 구속을 바래왔죠. 직접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 때문에 이재용이 구속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군요. 왜요? 18명의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나갔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9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 중에 2명이 지금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은 이제 구속되어 있으니까 1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롯데잖아요. 거기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명은 특히 삼성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독일까지 삼성전자 대기업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말도 바꿔치기 하고, 알리바이 같이 입맞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줄이 무거워서 그랬던 측면도 있지만,
삼성이 지금 벌려놓은 그 희생자 이 문제 대한민국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이거 568일째 이러고 있고 매번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도 사람이고 아마 괘씸죄 걸렸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반올림이 그 괘씸죄 제대로 걸었다고 봅니다. 아우, 저희 정말 잘했습니다. 네, 아유, 네,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는 그 피해자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재벌 어떻게 맞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못된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변화를 이끌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존경하고 앞으로도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유, 네, 지금 최근에도 또 대선 후보들이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 직격분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나서지 않는 것, 그리고 정부가 그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에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식도 하기도 했고 안전사회를 위한 약속식도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설문도 뿌렸을 때 이런 거 잘못됐죠. 그럼 해야죠. 유해물질, 화학물질 정보 공개하도록 해야죠. 아니면 반올림과 삼성이 대화하도록 애써야죠. 이런 류의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후보의 입장, 답변을 아예 안 준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가 그거를 이렇게 똑바로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는지 아닌지를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삼성 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약속한 것 잊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꼭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이 그런 약속도 지켜줘야 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대승연대 또 이사로 나왔으니까 저도 오늘 10시 반에 이 과거사 제 단체들과 함께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에 가서 유력한 그 야당 후보의 그 과거와 미래 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그 선대 본부장 및 그 당의 당대표에게 과거사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7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1,700만 명이 외쳐서 이제 탄핵도 시키고 일부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국회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또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또 박근혜와 단독 면담하겠다고 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한번 심쿵했고요. 그리고 눈치 보던 이제 국회가 탄핵 정족수를 채우는 이 과정 우리가 정말 또 살떨리게 봤잖아요. 광장은 이건 완전히 내 마음속에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다 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규정 지었고 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국민 대의 민주주의 선출된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거 결과를 봤습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의 요체고 실체냐 이게 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이 형해화된 광장의 시민의 요구 이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이게 민주주의의 대의제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거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적 제도적 절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시위 하나 집회 하나 못 해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례가 그러하지만 광장에서 혁명하고 광장에서 권력을 끌어내리고 그것이 민중의 시민의
배반한 권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모든 질서를 다 거치고 남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우리가 슬기롭게 이제는 연대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면서 전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얘기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한 거 그거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했다고 느끼는데요. 적어 오신 거 하셨나요? 다?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라는 메시지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껌껌해져서 눈치도 빠르고 좋아요.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자 우리 그 4.3 제주 항쟁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상자만 확정하고 법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명예회복 시키고 배보상이 법률에 빠져 있어요. 이 배상 보상하고 국가가 사과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위에는 제주를 간 대통령이 없어요. 이거 다 정말 그렇게 약속하고 법이 통과되고 그 4.3에 대해서 항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은 그런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좌우 이념에 휘둘리기 싫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진정한 통합 마인드를 갖춘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정의와 진실 이쪽에 우리 유정자들이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그런 위치에 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비를 들여서 국비 한 4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천에 민주공원이 있어요. 네, 뒤에 지금 네. 맞아요. 써준 민주공원 민간에 이관하라. 네. 이게 작년에 민주공원이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여기 가면 시설 잘 되어 있고 열사묘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136기가 거기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50여 기가 지금 이장을 마쳤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마석 노랑공원이나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계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정부는 그냥 1년에 한 10억여 원의 예산을 주면서 이천시가 16명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냥 월급으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공원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열사정신 계승하고 이런 문제는 관심 전혀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관심도 갖고 그런데도 좀 가서 경험도 좀 하시고 둘러보시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위안부 협정 이거 폐기하라. 오늘 이제 가서 우리가 7대 요구 사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출발해서 2010년도 이명박 정부가 문 닫게 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이 활동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바로잡기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어가고 고문당하고 그 의문사한 문제들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이것들은 현재 지금 재심 사건들이 전부 다 재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이라고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거의 백전백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변과 시민사회단체가 재심이 다 받아들여져 있고, 일본에서 유학온 학생들을 다 간첩 만들었거든요. 정말 고문하고 교포들 한국말도 서툰 일본 유학생들 다 데려다가, 거기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했잖아요. 조총련도 있고 민단도 있고, 옆에 아저씨는 북한에 친하고 옆에 아저씨는 한국 정부에 친하고, 그런 일본 사회에서 유학온 학생들 전부 다 너 조총련 이집 아저씨 알지, 뒷집 아저씨 알지, 다 간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문해서 다 간첩이 됐던 이분들 전부 다 명예회복 시켜드려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전쟁 시기에 죽었던 70만 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적절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청산을 제대로 할 때 유신으로 회고하려고는 교과서를 바꿔내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말 성노예, 정군위안부 이런 문제를
불교 문제로 그냥 바꿔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역사는 나쁜 것도 그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계하고 바로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사청산이 정말 18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오늘의 역사 공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힘이 오늘의 광장을 이루었고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도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그때 함께 차준호님과 그리고 반올림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만 어두워져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어말하기 있죠. 이어말하기에는 그날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또 이어말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말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